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주말에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터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위아래 방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부담도 따르고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장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 매수세도 많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은 부각되는 섹터, 종목들이 많아서 빠르고 순환매가 빠르고 신고가 이후에 추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면 좋을 종목들 또한 한두 종목보다는 많은 종목들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주간 매매했던 종목들 관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있네요.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는 이 시점에 한 3거래일간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3거래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조금 더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매매는 거래가 없을 때 조금 줄어들 때 매매를 하는 것이고, 거래가 터질 때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했다,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상한가의 전일, 상한가의 종가 무렵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하자, 이런 시나리오였고 실행을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딘 흐름의 손절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 관심 종목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는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분봉상 매수를 했고 거래가 터질 때 좀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의 흐름상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매매가 없다가 이 시점에 매매를 했던 사유는, 매매를 하기 전에 공부방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평일이든 언제가 됐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댓글이 한 10개 정도 이상이면 하고, 그 아래로 호응이 없으면 따로 시간 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PI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집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I는 분할로 매수를 해서 거래가 터지는, 앞전보다 더 많이, 앞전만큼 터지는 시점에 매도를 했고,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부대끼는 모습에, 부딪히는 모습에 매도 청산을 했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눌림이나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아직 아무 대응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대 양봉 25% 라인을 지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에 탄력을 보인 섹터가 한 3가지가 있었죠. 특징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3가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바톤 터치를 받는다 해도 다음 주는 이 3가지 섹터에서 조금 바톤 터치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먼저 데이터 센터 관련주부터 보면 두산퓨얼셀,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전고점을 넘기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거나 그렇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금요일에 SK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을 잡고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출범식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했다, 이런 소식에 강세음을 보였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전력 수요 증가에 연료전지, 미국형 연료전지 수주 가능성 플러스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월봉 22평상 저항을 받았지만 현재 월봉을 돌파를 했고, 이 월봉 22평이 한일자로 바뀌고 있죠. 우하향하던 22평이 한일자로 바뀌면서 조금은 니어갑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상승을 기울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고 좀 중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주봉상 한 차례 대량 거래가 우뚝 섰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60주선을 기준으로
60주선 돌파 이후 60주선에서 물량이 많았는지 매물이 많이 부담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60주선을 아래에서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이번 주 한 주의 캔들은 이 60주선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량 부담이 조금은 덜 하고 조금 더 이 그림자에서 이제는 햇빛을 좀 보러 갈 만한 그런 캔들이 아닌가, 그런 주봉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봉상 이 대량 거래가 섰던 이 24년 5월 6월경의 주봉이 바로 이 시점인데, 일봉상 하루의 거래로 보면 현재 하루의 거래는 더 많은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한 3,700억 가량 되고, 조금 아쉬운 것은 두산표열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드문드문 거래가 한 1년이면 1년 사이에 거래면 대략 한 5번 정도는 매집봉, 매집 캔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정말 상당히 좋을 건데 그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가 1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위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잡는 건 당연히 부담이 될 것 같고, 하락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조금 줄어들면서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 가격 조정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기업 분석 보면 적자 전환, 지속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액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만한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두 가지 정도가 더 특징적인데,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 내에 이런 드문드문 거래가 한 5차례 정도가 되면 이 시점에선 가볍게 위로 가도 조금 볼만한데, 그게 아니면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매수 구간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특징적인 것은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여러 차례 윗꼬리들이 달리는 그런 종목인데, 그 윗꼬리 가장 최상단을 대량 거래로 넘어서 줬다라는 것이고, 이 종목은 뭐 위에서 조금 분출을 하더라도 조금은 부담이 덜 되게, 아니면 이 종가를 넘어서 줄 때 보는 것이 부담이 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조금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윗꼬리를 돌파를 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있었는데, 로봇은 거래가 터진 종목은 한 3가지 종목이 특징적입니다. 먼저 휴림 로봇 거래가 급증, 그 다음에 고영도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 휴림 로봇도 모든 이평선 위에, 그 다음에 로보티즈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시도를 하는 움직임.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도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수급상 개인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종목에 따라서 볼만한 구간이 다른데,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거래가 터진 뒤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다중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고 여러 차례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집은 어떤 포인트가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끼가 정말 없는, 거래가 정말 없는 종목이지만 거래가 한번 분출된 이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추가적인 거래의 흐름을 봐도 되지 않을까, 거래가 터지는 걸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또 다른 클로봇이나 거래가 터졌던 이력이 있는 클로봇, 이평선 아래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거래가 터지는지 한번 볼만한 종목.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종목 또한 지금 거래가 터진 뒤에 한번 V자로 빼고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횡보를 움직이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서 의료 AI 관련 로봇으로 엮이면 큐렉소 같은 종목 또한 한번 끼가 있을지, 일단 거래가 너무 없어서 끼는 없지만 거래가 분출이 되는지 한번 관심권으로 두고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코리아나,
이런 것이 특징적입니다. 일단 대다수가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일단 조금은 부담스럽고, 하나의 전략을 세운다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로 그리고 윗꼬리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흔적이 많았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대량 거래로 한 이렇게 2거래일 정도 쉬니까, 그럼 매집의 구간 다음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니까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도 이런 윗꼬리를 다 잡고 상승을 한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2번 정도 살짝 숙여주는지, 거래가 없이 숙여주는지, 그런 흐름을 토니모리와 대응 비교를 하면서 패턴의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만 보기보다는, 패턴은 이 돈의 대금의 거래량에 우선하기 때문에 패턴보다는 어떤 이런 흐름, 수급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적으로는 오늘 데이터 솔루션 관련, 그리고 로봇,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간략하게 몇 개 보겠습니다. PIE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25%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끼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플랫폼 상장을 한 이후에 나온 첫 상한가인데, 일단 장대 양봉은 쓸지언정 상한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상한가가 나왔고, AI 관련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장대 양봉 25% 상한가 끼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 AI, 이 종목은 과거의 마음 AI죠. 마음 AI가 대량 거래가 상장 이후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포의 이탈 흔적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모든 이평을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쉬고 있고, 한 차례, 2차례 정도 더 쉬면 상승의 확률, 매물 소화의 확률, 삼상 임상의 과정,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대량의 거래가 들어온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고 잘 받쳐주는 흐름. CCS는 일단 갭이 살아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키스트가 특징적인 부분은 241선에서 여러 차례 저항이 되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잘 보면 241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 거래일은 2거래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여기서 위에서 머물러주면 상승을 이제는 시작을 하려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구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평을 잘 받쳐주는지 추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대정화금, 일단 핵 관련주로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볼만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1분 요약 오늘 많기 때문에 1분 요약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가 바톤 터치를 이어받는다면 두산퓨얼셀이 월봉상 22평을 이제 한일자로 바뀌는 시점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봉상 아주 깔끔한, 그리고 일봉상 조금은 매집봉이 없어 아쉽지만 여기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오픈 베이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정배열로 향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고점을 향하고 있는 종목들 또한 많은데, 조금은 부담이 된다면 이 수급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은 여기서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올 만한 그런 흐름을 추적을 해보자. 그다음에 화장품은 일단 상승을 해서 특징주, 특징 섹터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아주 예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PIE, 유리기판, 신플랫폼 AI, 시선 AI, 그 다음에 조금은 재료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차트는 양호한 코오롱 티슈진, 그 다음에 키스트, 이런 종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